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수성부터 해왕성, 그리고 9번째 행성 명왕성까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태양계의 경계 너머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우주관은 어떻게 뒤흔들릴까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태양계 최후의 미개척지라 불리는 카이퍼 벨트의 충격적인 존재를 이제부터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태양계의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인류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확장되어 왔는지 그 근원적인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듯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태양계의 끝이 사실은 끝이 아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을 발견하며 태양계의 거대한 퍼즐 한 조각을 맞춰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대 행성들의 궤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듯 미묘하게 어긋나는 현상들, 그리고 태양계 안으로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해성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 탐정처럼 과학자들은 망원경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천체의 존재를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30년, 마침내 명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9번째 행성으로 환영받으며 태양계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 작은 명왕성 하나로는 해왕성 너머의 모든 궤도 이상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왕성 자체의 독특한 궤도와 작은 크기는 다른 행성들과는 사뭇 다른 미묘한 이질감을 안겨주었고요. 과학자들은 명왕성 너머, 태양계 외곽에 무언가 더 있을 거리라는 지적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고대 지리학자들이 지도에 미지의 대륙이라 표기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듯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끝자락에 광활하고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는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구름, 이른바 오르트 구름을 제안하며 해성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고, 미국의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는 명왕성 너머의 소행성대와 유사한 얼음 천체들의 띠가 존재할 것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태양계의 진정한 끝을 향한 과학자들의 상상과 예측은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 지적 갈증은 결국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막을 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후반, 천문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망원경들이 밤하늘을 응시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점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그 그림자 속에서 태양계에 숨겨진 첫 번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1992 큐비 1분이라는 이름의 작은 천체였습니다. 명왕성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 작은 점 하나는 인류의 태양계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을 열게 된 것이죠.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이 희미한 빛을 찾아낸 과학자들의 집념과 노력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어떻게 명왕성의 오랜 위상을 흔들고 태양계 외곽에 대한 새로운 탐사의 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1992 큐비 1의 발견은 마치 어두운 심연 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죠. 그 파문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미지의 존재들이 연이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복잡한 얼음과 암석의 세계가 태양계 외곽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숨겨진 거대 도시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천체들의 홍수 속에서
인류는 태양계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금 그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 모든 발견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군림해왔던 명왕성이 있었죠. 1992 큐비 1보다 훨씬 크고 심지어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명왕성은 여전히 행성으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카이퍼 벨트라는 거대한 얼음지대의 수많은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일까요? 수십 년간 우리에게 9번째 행성으로 각인되어 온 명왕성의 위상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마치 오랜 친구의 정체에 의문이 제기된 것처럼 과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행성의 정의를 둘러싼 열띤 토론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죠. 결국 국제천문연맹 IAU는 2006년 행성의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태양을 공전하고 충분한 질량으로 구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궤도 주변에서 다른 천체를 청소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행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태양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명왕성은 3번째 조건, 즉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를 청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우주관을 확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죠. 명왕성 외에도 에리스, 마케마케, 하오메아 같은 흥미로운 외소행성들이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되며 각각 독특한 특징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약간 더 큰 크기로 한때 10번째 행성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마케마케는 붉은 빛을 띠는 얼음 표면이 특징이며, 하오메아는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럭비공처럼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처럼 다양한 외소행성들의 발견은 카이퍼 벨트가 단순한 얼음 덩어리들의 집합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원과 역사를 가진 천체들이 공존하는 거대한 우주 도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태양계의 끝이라 여겼던 곳 너머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태양계의 모습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겸손한 깨달음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카이퍼 벨트 속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이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더 깊이 탐험해 나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졌죠. 태양계의 끝자락이라 여겼던 명왕성 너머,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얼음 천체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듯 망원경의 성능이 발전할수록 이 카이퍼 벨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초기에는 그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 혹은 그보다 더 큰 천체들이 발견되며 과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5년 발견된 에리스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왕성보다도 질량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천체의 등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행성이라고 불러왔던 기준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으니까요. 9번째 행성으로 익숙했던 명왕성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러한 발견들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행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정의로는 너무나 많은 천체들이 행성 목록에 추가될 판이었고, 태양계의 행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2006년 국제천문연맹 IAU는 행성의 새로운 정의를 발표하며 명왕성을 포함한 여러 천체들을 외소행성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태양계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려진 태양계 행성 그림이 수정되고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이는 인류의 지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죠. 에리스 외에도 독특한 타원형을 자랑하는 하우메아, 그리고 표면의 붉은 반점이 인상적인 마케마케 같은 흥미로운 외소 행성들이 줄줄이 발견되면서 카이퍼 벨트는 단순히 얼음 조각이 떠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가진 천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천체들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시간의 박물관처럼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45억 년 전의 원시적인 물질과 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이곳의 얼음과 암석들은 태양계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지구와 같은 내부 태양계 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충돌과 변화를 겪으며 원시적인 모습을 잃었지만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이들은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멀리서 관측하는 것만으로는 이 신비로운 타임캡슐의 비밀을 완전히 풀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직접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월 19일 그 염원을 담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을 향한 위대한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뉴 호라이즌스호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인류의 강렬한 열망이 담긴 이 탐사선은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외소행성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의 다른 천체들을 직접 탐사하기 위해 무려 9년이 넘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죠. 뉴 호라이즌스호의 발사는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 인류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이 작은 탐사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죠.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구를 떠나 무려 9년 반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우주에서 보냈습니다. 인류가 보낸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약 50억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묵묵히 나아갔죠. 마침내 2015년 7월,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외소행성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희미한 점으로만 존재했던 명왕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하트 모양 얼음 지형, 눈이 내린 듯한 질소 얼음 평원, 솟아오른 물얼음 산맥까지. 명왕성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닌 지질학적으로 활발하고 복잡한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명왕성의 예상치 못한 모습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천체도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차원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호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왕성과의 짜릿한 만남을 뒤로하고 탐사선은 인류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했던 카이퍼 벨트의 더 깊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다음 목표는 바로 아로코트라는 이름이 붙은 천체였습니다. 2014무 69불로 불리던 이 천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탐사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뉴 호라이즌스호는 아로코트에 근접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에서 무려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송된 아로코트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마치 두 개의 눈사람이 부드럽게 붙어있는 듯한 독특한 이중엽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특별한 모습은 아로코트가 격렬한 충돌보다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두 개의 작은 천체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합쳐져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양계가 처음 탄생하던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아로코트의 발견은 카이퍼 벨트가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45억 년 전의 원시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대한 타임캡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와 같은 내부 태양계 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충돌과 뜨거운 열을 겪으며 원시적인 모습을 잃었지만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한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유물처럼 이들은 태양계의 초기 재료와 형성 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오롯이 품고 있었죠. 뉴 호라이즌스호의 여정은 단순히 먼 거리를 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태양계의 기원과 생명 탄생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죠. 이 작은 탐사선이 전해온 이미지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더욱 확장시키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태양계의 진짜 모습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심을 동시에 일깨웠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단순히 태양계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45억 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이자 인류가 우주의 기원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거대한 시간의 박물관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카이퍼 벨트의 이야기는 인류가 끊임없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기존 지식을 재정의하며 끝없이 진실을 탐구해 나가는 지적 여정의 상징이죠. 이는 단순히 우주에 대한 지식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고 겸손하게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말이죠. 카이퍼 벨트의 비밀은 태양계 기원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너머 광활한 은하계 속에는 어떤 시간의 박물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